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다가 혼만 나고 망신만 당하고 결국 9월 27일 상정하기로, 그리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의 원로들의 호통이, 꾸짖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유엔의 공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세계 인권선언 등을 위반하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공문을 민주당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집권 여당이 벼르고 있는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청와대는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발언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법 통과가 무산되고 9월 27일 새로 8인 협의체가 의논한 뒤 이 법을 상정하기로 하자 뒤늦게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방금 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꽤 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정말 국민들은 역시 문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다 해결되고 나면 숟가락 하나 들고 등장하는, 언제나 그랬던 문재인, 이번에도 개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9월 말로 미루고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이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온 나라가 뒤집혔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하는 야당과 언론들의 요구에 침묵하다가 일이 적당히 해결되자 뒤늦게 숟가락 들고 다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전 박정미 청와대 대변인은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가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해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자,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달나라에 여행 갔다 온 사람 같습니다. 하나만한 말입니다. 하나만한 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악법이고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입장문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항복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점과 오류를 뒤늦게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좋은 법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서 땀만 흘리다가,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임기 말이 되니까 민주당의 말빨이 안 먹히는지도 모릅니다. 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다녀갔다는 것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겁을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적으로 너무나도 비판을 받으니까 이게 민주당이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문재인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도 매우 중요한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렇지만 세계 선진국들이, 민주주의 국가들이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설령 그게 틀린 비판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인용되기 때문입니다.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악의적인 것은 구제할 방법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만 하더라도 허위보도, 가짜보도를 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5배나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아주 추상적인 법, 그것도 이게 가짜뉴스인지 어떤지 누가 판단합니까?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그리고 국제기자연맹, IFJ, 그리고 이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IPI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자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망신, 개망신을 당한 뒤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언제는 대통령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아 언론 재갈법을 밀어붙였나? 국민들은 자신이 필요할 때 등장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할 때 나타나는 대통령을 원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허나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만시지탄이다. 이미 길고 긴 침묵 속에서 문 정권은 언론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 견해를 밝혀달라는 수많은 외침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했고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라는 청와대의 무책임과 의회 무시 속에서 민주당의 입법열차는 폭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청와대의 침묵은 묵시적 동의라고 할 수 있다고 하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해석은 자유롭게 하라고 비아냥거리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입니다. 자, 아무튼 이 배경에는 유엔의 공문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에 전달됐다는 유엔의 공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이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약에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반론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엔이 이런 대한민국의 반인권적 이런 폭거에 반론 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망신, 개망신입니다. 자, 지난 24일 비영리 인권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발송한 데 따른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외통위원장 출신입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성명과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국제적으로 망신은 다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유체이터라법의 대변인처럼 됐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강행 통과가 보류되고 9월 27일 상정하기로 방침이 바뀌자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숟가락을 들고 나타난 겁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자, 청와대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환영 입장 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기자가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라는 입장이 있었던 것인지를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중재법의 구체적 조항에 대해선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며 만들어 갈 일이다. 어제도 고위 중과실 추정 관련해 수정안이 제시됐고 야당에서 징벌적 손해 자체를 빼자는 제안 등이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건 9월 27일까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다. 아무튼 늘 이렇습니다. 무책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만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유엔 공문이 증명한 것은 아닐까요? 자, 어쨌든 청와대는 늘 이렇습니다. 불리할 때는 빠지고 유리할 때는 등장해서 숟가락을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진통 과정에서 정체가 폭로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